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이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지금 사실 되게 불안한 시간이죠. 미국 시장이 이미 또 폭락을 했고 우리 시장이 아마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내일도. 그래서 이번 주가 또 3분기를 마무리하는 주 마지막 주고 또 9월의 마지막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시간이 새로운 시간으로 좀 바뀌는, 좀 뭔가 끊어가는 그런 느낌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28일까지 배당주 매수하시면 배당 3분기 분기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어, 또 결산이 언제냐에 따라서 또 결산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한 네 종목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9월 28일까지 그런 결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은 뭐 한 3%에서 뭐 많으면 한 4, 5%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결산, 12월 결산이 아니고 뭐 9월이나 이렇게 그 다른 날짜의 결산인 종목들을 찾으면 그것도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짭짤한 수익이 될 수 있는데, 자,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그럼 지금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얼마나 더 빠질 거냐, 이게 진짜 계속 이렇게 빠질 거냐, 언제 반등하는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시장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3% 배당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약간이라도 해지를 하자 하는 그런 심리인 거고, 뭐 그건 그거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요새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지수가 어, 이 정도면 정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제가 지금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주 초반에 약간의 하락이 예상되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하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량적으로 봤을 때, 뭐 정량적이라기보다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 지수 차트가 지금 미국과 한국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완전히 뭐 미국과 우리의 기준선이 좀 달라요. 우리가 한 개의 기준선이 더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잘 들여다보면 이거 진짜 거의 바닥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제 영상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멤버십 방에다가는 글과 사진으로 이제 올려드리고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려 보자. 뭐 구독자가 됐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보셨든 누구시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바닥권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그 생각을 하시고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게. 아직 몰라요.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지나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 바닥 부근에서 뭐 완전히 진짜 가장 최고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서 팔아보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과한 욕심이고, 어느 정도 바닥 부근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지금 정도에 사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어, 이제 나중에 시장이 좀 완전히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갖고 있는 예산,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의 어, 큰 비중을 싣더라도, 나중에 싣더라도 지금은 한번 보초병 세우는 기분으로, 대신에 보초병보다는 좀 더 많은 비중으로 한 1, 20%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를 실어서 한번 이번 주에 그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의 뭐 다우존스 나스닥과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과 미국의 이제 주요 종목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2차 전지 테슬라, 자동차 포드모터, 또 뭐 IT 반도체 애플, 이렇게 세 개
대표주니까 미국의 대표주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냥 어, 그 지표 같은 역할을 하는 지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이 종목들이 잘 못 가면 우리 시장은 더 떨어질 거고 잘 가면 반등을 할 거고 지수도 좀 움직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우존스의 주봉과 월봉, 그다음에 나스닥의 주봉과 월봉, 코스피의 주봉과 월봉, 코스닥의 주봉과 월봉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는 다우와 코스피를 한번 보고 나스닥과 어, 코스닥을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다우존스와 코스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다우존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아래쪽에 노란색 선이 지금 240일 선입니다. 저 왼쪽 위쪽을 보시면 240 주선인 거죠. 240주면은 5년치 정도의 평균선이에요. 평균 이동선. 미국은 다우존스도 그렇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240주 선을 밑으로 빠져서 지금 480주 선 부근까지 밀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다가 그런 적이 없다가 지금 240주 선까지 이제 밀려온 거죠. 그래서 240주 선까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이게 주봉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흔들리면 이제 이 240주 선을 터치하는 그런 상황. 이게 월요일이 됐든 화요일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 아침이 됐든 수요일 아침이 됐든 미국 시장이 초반에 분명히 좀 흔들리다가 바닥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2015년, 16년도에 하락할 때 보시면은 60주 선을 빠진 적이 있었고 120주 선도 하향 이탈했었는데 이때 이 240주 선은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이후에 쭉 이제 반등을 하다가 다시 시장이 이제 금리 문제 이런 것들로 빠질 때 경제 침체 이런 걸로 빠질 때 이제 240주 선이 기준이었고 아주 특별했던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 120주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지 240주까지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아주 그 급격하게 2월부터 3월까지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 사이에 진짜 엄청나게 빠졌죠. 2만 9천 포인트에서 18,000 포인트까지 그냥 이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그 두 배 넘게 이제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번에 빠진 건데요. 그럼 여기서 240주 선을 하향 이탈할 것이냐? 그러면 코로나 사태처럼 480주 선 있는 데까지 밀린다는 건데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40주 라인 정도에서 여기서 설령 약간 이탈을 하더라도 분명히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 초반에 흔들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노란색 240주 선을 아마도 터치하고는 반등이 그게 짧은 반등이 됐든 긴 아예 상승 반전이 됐든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반등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반등을 하면 그러면 지금 금리를 더 계속 올린다는데 급격히 올린다는데 여기서 급격히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저점 매수세와 아직은 좀 불안해 좀 더 내려갈 수 있어 하는 그런 공포 심리가 이제 완전히 맞부딪히는 그러니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하는 장이 지금 조금 그 이어질 가능성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한 올해 말 뭐 길면 내년 1분기 언저리까지 이 240주 선을 따라서
약간 상승하는,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240주 라인이 이제 약간 이제 완만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240주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횡보가 약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그거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월봉을 보면요, 다우존스 월봉을 보면 2015년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15년 16년 초에 60개월 평균선, 그러니까 5년 평균선에 거의 다 흘랑말랑 2016년에 거기까지 밀려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주봉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두 번째의 바닥 부근인데요. 그리고 나서 오르잖아요. 이게 60주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다우존스 보시면은 지금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시면은 60개월 선에 거의 다가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9월이 아니라 9월 말까지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여기서 약간 더 출렁이면 60개월 선에 거의 비슷하게 붙는 거죠. 지금 2015년 6년처럼 지금 그 2015년도 하락했을 때 바닥과 지금 바닥이 60월 봉과의 차이가 비슷하고, 2016년도 바닥은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주봉이 한 주 주봉이 더 쌓이면 이 월봉 자체가 약간 더 60개월 선에 붙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보다 더 빠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월봉으로 봤을 때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밀릴 때, 2009년 1분기까지 이제 하락세가 이어질 때, 그때는 뭐 120개월 봉 10년 평균선도 깨고 내려갔었어요. 이거는 이때는 진짜 엄청나게 바닥을 쳤고, 그리고 120개월 선에 붙었던 게 코로나 사태 때, 지금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도 일시적으로 120개월 선에 닿았다가 바로 반등이 나와서 60개월 선을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지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월 중에 잠깐 이탈을 해서 120개월 선까지 갔다가 끌어올리면서 60개월 선 부근까지 밀어 올렸던 게 2020년 3월의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중에 크게 빠졌었다가 바로 반등. 그리고 4월에도 저점에는 약간 빠졌지만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아주 위태롭고 엄중한 상황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120개월 선이 있는 데까지 더 끝없이 추락을 할 텐데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0개월 선에 붙을 거라고 보고, 이 1번, 2번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이때 두 번보다는 지금 심하지 않고, 그 금리라든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잠깐 나왔던 2015, 16과 지금은 좀 비슷한 정도, 이 60개월 선 부근에서, 심지어 코로나 사태 때도 60개월 선에서 정리가 됐었다. 그거를 보면은 지금은 60개월 선, 그리고 아까 240주 선, 여기가 하나의 저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주봉부터 봐야 되겠죠. 코스피 주봉을 보면 지금 아주 중요한 480주 선에, 아까 다우보다는 한 선이 더 내려와 있죠. 240주가 아니라 480주. 그래서 지난번 6월, 7월 달에 이제 저점이 480주 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자, 빨간색 선 20주 선, 20주면은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네요. 5개월 정도 평균선에 닿았다가 바로 빠지죠. 지금 작년 3분기부터 계속 20주 선이 고점 저항 라인이 되고요. 그 대신에 480주 선에 다시 또 거의 붙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미국 주장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월요일 날 내일 장에서 한번 밀리면 저 480주 선을 바로 터치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저점이라고 생각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아까 횡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가 횡보하는 기준이, 횡보에서 탈피하는 기준이 될까? 저 위에 20주 선이 아래쪽에 이제 지금 노란색 240주 선을 아마 이번 주에 뚫을 거예요. 이제 바닥으로. 그러면 20주 선과
아래쪽에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480주선이 만나는 좁아지면 그러면 거기에서 언젠가 치고 올라가겠죠. 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밀집을 한 뒤에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마 4분기 이내에 일어날 일, 4분기 후반부쯤 가면은 상승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주봉상으로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탈출을 하면 이 좁아진 이동평균선을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주봉이 아마도 한 몇 개쯤 쌓여야 될까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쌓여야 주봉을 탈출하는 그런 모양이 될 테니까 아마도 한 달 반에서 10개쯤이면 2달 반. 그죠? 그러면은 4분기 뭐 막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은 저는 뭐 이게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만큼은 아니어도 약간 그 좀 그래도 최근에 이 하락세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꽤 큰 상승의 초반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은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봉을 봐도 똑같죠. 지금 월봉을 보면은 이 120개월 선. 아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60개월 선이었는데 우리는 120개월 선 부근에 온 거예요. 5년이 아니라 10년 평균선에 온 거고 이걸 깼던 적은 2번.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1번 초록색 동그라미 1번, 코로나19 때 2번. 이 2번밖에 없었어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에. 그러면은 이번에 이 과연 정말 2015, 16에도 이 분홍색 그 연보라색 120월 봉보다는 안 떨어졌죠. 아래 꼬리 달고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은 파란색 60개월 선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120개월 선까지 내려왔던 적은 2015, 16 그리고 이번인데요. 저는 이번에도 120 월봉 정도에서는 충분히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코로나19 사태 정도 그때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더 위기인 거냐 뭐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위기감은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주봉을 먼저 보면 이렇게 나스닥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정확하게 240주 선에서 2주 동안 지지를 받고 아래쪽에 다지고 반등이 나와서 이때는 뭐 2021년 11월까지 거의 6,800포인트에서 16,200포인트까지 뭐 2배가 뭐예요? 2점 몇 배를 더 올리는 그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가 지금 바닥이 나오면서 역시 240주 선에 거의 닿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번 한 주에 초반의 흔들림으로 240주를 터치하면 이 라인을 바닥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 저는 매우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나스닥도 월봉을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개 쳐놨는데 결국은 이 파란색 60월 봉에서 2011년도에도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에도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때도 이 나스닥의 월봉이 6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금 60개월 선과 3% 이상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 초반에 좀 빠져서 뭐 한 마이너스 3% 정도 더 빠진다고 치면 한 이틀 동안 그러면 60개월 선에 부딪히고 9월을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아마도 나스닥은 9월 또는 10월의 저점 부근이 60개월 선에 터치하고 반등.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마도 10월 정도에는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10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 11월에 반등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흐름이. 그리고 이제 별표를 쳐놓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6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탈을 했었습니다. 1번, 초록색 1번. 자, 그래서 나스닥도 월봉을 보셨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주봉을 보면 사실 다 너무 비슷해가지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자, 검정색 480주 선인데요. 지난번 그 저점에서 480주를 살짝 이탈한 다음에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가죠. 그리고 바로 반등. 어디까지? 20주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480주 선에 거의 붙었죠.
480주 선을 이탈했던 적은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리먼 브러더스 때 한번 있었겠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엄청나게 빠졌던 것을 사실 어, 그 정도의 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이 정도면은 어, 바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보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참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코스닥도 월봉을 보면요. 코스닥 월봉을 보면은 참 선명하게 연보라색 120개월 선 10년 평균이에요. 여기에 지금 7월 달에 저점이 다을락말락, 6월 달에도 저점이 다을락말락, 그리고 반등이 2달 나왔다가 다시 저점이 지금 연보라색 121개월 선에 다을락말락. 지금 9월에 월봉인데 그러면 자 9월 월봉이 바닥에 120개월 선에 다음 주에 좀 더 빠져서 코스닥이 닿는다고 치면 이거는 기회인 거죠. 지금 이 120개월 선을 이제 이탈했던 적은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때와 코로나19 두 번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두 번 말고는 거의 다 뭐 거의 다가 아니죠. 이제 뭐 이 정도 10년 평균 이평선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코스닥도 뭐 확연하다. 자 그러면 이 지수가 올라가려면 종목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테슬라 일봉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 일봉이 파란색 60일선 이탈했네. 그렇지만 자세히 보세요. 연보라색 120일선에 지지를 받았어요. 언제? 금요일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날. 그러면은 아래 꼬리를 달고 토요일 당일날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구나. 그리고 3일 동안에 엄청난 음봉이 3개, 장대 음봉이 3개가 나오고 나서 자 저번에 저 앞쪽에 지금 이게 날짜가 캡처가 안 됐는데 7월 말에 세 번의 음봉이 나오고 나서 급등. 그죠? 그리고 한 4번 그러니까 음봉이 3개나 4개 정도가 연달아 나오고 요 8월 중순에도 3개의 음봉이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지금 이 3개의 장대 음봉 이후에는 또 121선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 왜? 저점이니까. 저점 부근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매수 세력들이 이 주가의 하방을 다져주고 그러면 여기서는 빨리 단기 이 성과를 노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거는 흐름이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테슬라의 반등을 우리 시장은 내일 깨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의 반등, 애플의 반등, 뭐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의 반등이 나올 때는 미리 선물 지수가 올라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테슬라와 뭐 애플과 뭐 포드모터와 이게 이제 미국의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뭐 알파벳이나 뭐 그런 대형주들 그리고 지수의 뭐 흐름들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요. 제가 생각할 때 서학개미들 또는 뭐 미국에 한번 투자해 볼까 하시는 분들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애플 볼까요? 애플 일봉을 보면 자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 부근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금요일날 애플이 1.51%가 빠졌는데 장중에 뭐 2% 넘게 하락하다가 반등 이런 아래 꼬리 달고 쭉 밀어 올려서 반등이 나오면서 물론 음봉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제 바닥으로 더 깨고 추락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잡고 금요일 날 쭉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던 그 흐름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저 위쪽에 있는 241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쌍바닥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쌍바닥을 만들면서 241선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포드모터도 한번 볼까요?
포드모터, 포드 자동차 보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 숫자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선이 지금 지난주 그 바닥이었어요. 그 바닥을 쭉 연결해 보면 작년에 이 바닥에서 큰 반등이 나왔던 최저점 자리하고 거의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5월 달의 바닥 부근, 이제 올해 5월 달의 바닥 부근하고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241선에서 부딪혀 내려왔죠. 사실 애플하고도 비슷한 흐름, 뭐 테슬라하고도 다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포드모터가 여기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날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싸다, 이제 이 가격 되면은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선반영했다, 이런 만약에 이런 그 이미지가, 이런 인식이 미국 시장에 딱 이제 던져지면,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게 다음 주에 주봉으로 만들어지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월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수의 주봉과 월봉의 아래쪽 지지라인, 주요 이동평균선을 만나고 반등하는 그 바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니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차트 모양, 흐름, 그 다음에 내일 같으면은 이제 선물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 선물이 안 빠지고 버티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약간 그 매수를 해보고, 내일 만약에 약간 깨지면 모레가 그런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우리 장중에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우리 시장에서의 낙폭 과대주들을 찾아서 또 유망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매수를 하는, 일부만 한 1-20% 내지는 많으면 3분의 1 정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저점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공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시장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려고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도 뭐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막상 살려고 그러면 되게 망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저점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한 1-20%를 사보고 잘 가네, 괜찮은 것 같네, 한 30% 추가로 더 사보고, 나머지 이제 확실히 시장이 반등하고 어떤 호재성 모멘텀이 살아날 때, 피어날 때, 그때 확 몰아쳐서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라든가 뭐 이런 식의 흐름,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이라도 뭐 노려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의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만회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도약의 발판을 또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이 지수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에 이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그 며칠 제가 새벽 밤 시간, 늦은 시간에 계속 이런 거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느라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멤버십방에 글을 올려드렸는데, 이 글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냥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좀 수립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지금은 이게 매우 중요한 자리로 저는 진짜 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을,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종목을 아예 몇 종목을 좀 찾아봐 드려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츰차츰 이번 주에, 일단 당장 내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그 멤버십방에 이 글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써드리더라도 그렇게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